안녕하십니까, 윤여철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외교부에 들어온 지 이제 33년이 되는데, 저도 이제 북미국 업무도 하고 유엔 업무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10년간에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겸 부속실장, 그리고 외교부 의전장, 그다음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라는 자리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의전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의전 실무 내용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제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봤던 의전의 특징이 무엇이고, 의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의전이란 말의 일반적인 인식, 정의 같은 것을 보겠습니다. 의전이란 말은 원래 이제 그 서양에서, 영어에서 쓰는 프로토콜이란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프로토콜이란 말은 그 라틴어로 하면은 원형,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프로토스라는 말이 원형, 처음의라는 뜻이 있고, 콜라스라는 말이 풀 해서 붙인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합친 게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옛날 이제 유럽에서 공식 문서를 만들 때, 우리도 뭐 책에 보면 간지 비슷하게 한 페이지가 비잖아요. 그렇게 빈 종이가 이게 그 프로토콜인데, 그게 있으면 이제 공식 문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프로토콜 하면은 국제 행사, 나라와 나라의 그 외교 행사에서 준수해야 되는 규칙의 모음, 또는 나라와 나라가 협상을 해서 협상한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문서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같은 프로토콜인데, 두 번째 문서는 우리가 그 한국말은 의정서라고 하죠. 이 의전이란 말 자체는 아마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서 저희가 수입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외교부에 있는 외무성이죠. 또 똑같은 의전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일본어 발음은 기텐초라고 하고, 중국은 예절을 차려서 손님을 모신다는 뜻이 되겠는데, 예빈사라는 게 있어서 그 중국어 발음을 하면 리빈스가 되고, 리빈스 창 해서 그게 우리 의전장의 카운터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난삼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도 여기다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의전이라고 그러면은 높은 사람 심부름하는 거, 높은 사람 어떻게 잘 모시냐 하는 걸 의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기업체에서 보면은 김 부장은 뭐 의전이 강해, 뭐 이 회사에서는 의전을 잘해야 출세를 해 하는데, 그게 윗사람한테 잘 보인다는 소리 내지는 잘 모신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내에서도 의전은 좀 힘든 일로 알려져 있어요. 왜 힘든 일이냐? 하는 일이 워낙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전을 하려면 맷집이 좋거나 이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구나, 그래서 의전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2년에 의전 과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 내가 꼼꼼하고 맷집이 좋은 사람인가 하고 저 자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교 현장에서 쓰는 의전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의전이라는 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간의 행사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업무로서, 외교부에서 업무로서의 의전은 그런 규칙들을 적용해서 각종 공식 행사를 기획하고 상대국과 교섭해서 그 계획을 확정하고, 실제로 행사가 벌어질 때 그 행사를 주도해서 진행하는 전체의 과정을 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피상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들도 일부는 맞아요. 그래서 이 의전 요원을 하려면은 꼼꼼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맷집도 있고 그 세밀함도 있어야 되고, 귀빈들을 잘 모시는 섬세함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또 상대국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상대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외교력도 있어야 되고, 행사에서 돌발 상황에서도 이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전이 지금 의전 규칙도 있고, 의전하면 의전 업무도 있는데, 의전 요원들도 우리가 그냥 의전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전이 이 세 가지, 의전 규칙, 의전 행사, 의전 업무, 그리고 의전 요원들을 다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진행 차원 의전 요원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 국제 행사를 할 때, 특히 다자 행사를 할 때 많은 정상들이 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의전관들이 한 명씩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나라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구에서 의전요원이 따라 붙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상들이 하는 그 약간의 조크가 있어요. 테러리스트와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의전요원과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테러리스트한테는 아이고 좀 잘 봐주세요. 뭐 자기가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테러리스트가 마음이 약해지고 좀 이게 봐주는 여지가 있는데, 의전요원들은 그런 국물도 없다 이거죠. 의전요원들이 너무나 이 원래 계획, 의전 규칙 이런 거에 뭐라 그럴까 너무 철저하게 그걸 지키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꼰 그런 조크이긴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은 의전 요원들이 역시 행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이 행사에서 그 사고가 없이 잘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런 고위 인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옆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반기문 총장님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유엔 총회 때 이제 유엔 총회 회의장 뒤에 이제 회담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서는 회의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쓰십시오 저쪽으로 쓰십시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저 유엔 총회 회의장으로 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 연설하는 것 많이 보셨죠?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이 어느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는 앞에 연대가 있고 뒤에 보통 연대를 포디움이라고도 하는데 유엔에서는 저 앞에 있는 연대를 렉턴으로 얘기를 하고 뒤에 단상 저기를 포디움이라고 합니다. 저 단상에는 가운데는 총회의장, 그 총회의장의 오른쪽에는 유엔 사무총장, 그 왼쪽에는 그 총회의장을 보좌하는 총회의사국 직원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들이 그 연설하러 나올 때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그 총회의장이 다음은 예를 들어서 미합 중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의전은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제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그 서양 사람이 제 후임 유엔 의전장인 피터, 파란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모시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의자가 있어요. 일단은 나와서 저 의자에 앉아요. 그럼 이제 총회의장이 자 그럼 이제부터 미합중국 오바마 대통령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의전요원이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그 앞에 이제 연대로 가서 연설을 합니다. 보통 15분씩 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좀 특별대우를 해서 보통 한 45분을 하죠. 그래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연설을 하고 탄력을 받아서 어제 보셨지만 원래 그 연설을 끝내고 다시 그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총회의장이 방금 이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전은 대통령님을 모시고 퇴장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어제 보셨지만 그 위에 계단 아까 그 연대 옆에 있는 계단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서는 이제 다 총회의장하고 사무총장 인사를 했죠. 근데 이날 이상하게 그 기분이 좋았는지 팔을 뻗어서 막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테러리스트하고는 협상이 되지만 의전하고는 협상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2009년부터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저 표정이 조금 안 좋죠. 자기도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다시 총회의장이 그 정식으로 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마쳤다는 선언을 하고 감사드립니다라는 말 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이제 일어나라고 해서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보다 무서운 의전을 잘 알아보는 현명한 대통령이셨어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웃으려고 그 얘기를 시작을 했고, 의전은 의전 규칙은 상식의 모험입니다. 의전 규칙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모아서 의전이라고 저희가 이제 집대성을 한 건데, 그 의전을 여러 가지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의전이 어떤 그 불가침의 철칙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의전 규칙이나 이런 거는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다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미국에서 세계 의전장 회의라는 그 행사가 있는데, 제가 뭐 유엔 의전장이라고 저보고 기조연설을 하래요. 그래서 기조연설을 뭐 이거저거 했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한국에서 쓰는 고사를 썼습니다. 어떤 그 주지스님, 늙은 스님이 이제 이 동자승을 데리고서는 저기 하늘에 있는 달을 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주지스님이 화를 내요. 이놈아, 내가 지금 달을 보라고 하는데 왜 달을 안 보고 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규칙은 규칙이라고 있지만은 규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저기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굴러가게 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서로를 편하게 하는 그거를 달성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규칙에 매달리고 계획에 매달린 사람들이 이런 동자승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관료 체제를 보면 이제 타성이란 말이 있죠. 영어의 이너시아인데, 이너시아란 말은 어떤 물리학에서 물체에다 힘을 가하면은 최초에 가한 힘으로 그 물체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료제에서는 무슨 그 규칙이나 앞 사람들이 만든 게 있으면 고치질 않는 그런 타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유엔 의전장을 하는데 출입 절차가 있는데, 유엔 대사들은 거기에서 계속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그 보안 검색을 안 받고 들어와요. 자기네들 이제 패스를 보여주면은. 근데 국회의원들이 오는데 국회의원들은 다 검색을 받게 돼 있어요. 국회의장까지도.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러지? 그게 의전 규정 지침에 있습니다. 그거 법이야? 아니요. 총회 결의야? 아니요. 어디서 만든 거야? 의전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치면 되겠네? 왜? 아니, 이 대사님들이 높은 분들이긴 하지만은 각 나라의 국회의장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헌법에서는 국회의장이 그 나라에서 서열 3위, 4위 되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대사들의 그 뭐 승진이나 여러 가지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못하러 이렇게 대사들을 피곤하게 하느냐 해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있던 많은 대사들이 야, 새로운 그 윤여철 의전장은 역시 정치 감각이 뛰어나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의전 규칙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의전 규칙 가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잘 아는 규정이 아마 이런 국기에 대한 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의전과 미국 의전은 이렇게 우선 사람은 우리가 항상 호스트가 자기의 손님을 오른쪽에다 두게 돼 있죠. 아마 그 옛날부터 사람이 오른손에다가 무기를 들고 있어서 무기가 없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느라고 뭐 이렇게 오른쪽에 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근데 국기를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전, 미국 의전 이런 쪽은 국기를 자기네 걸 오른쪽에 놓습니다. 아마 이건 주권 사항이다 하는 생각에서 오른쪽에 놓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2개씩 나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성조기가 그 자신의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죠. 손님을 위해서 손님 오른쪽에 놓긴 했지만은, 그래서 국기하고 사람이 일치를 안 해요. 이 한국이나 미국 의전은. 근데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은 사람에다가 국기까지도 양보를 해서 국기와 손님 사람을 다 오른쪽에다가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님이 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하고 회담을 했는데 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영국 쪽에서 준비를 하고 영국 쪽으로 우리가 찾아갔는데, 영국이 호스트인데 국기하고 사람을 다 자기가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건 약간 뭔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제가 좀 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이제 있어가지고선 서로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전 규칙은 상식입니다. 이 상식의 이제 또 하나의 규칙은 서로 준비하는 쪽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규칙을 존중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호스트 준비하는 쪽의 거를 존중하긴 하되 그게 사전에 다들 그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국기에 대한 그 의전이 제가 유엔 의전을 맡았을 때는 제 마음대로 한국식으로 해서 손님 있는 쪽에 이제 유엔기를 놨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저기 있는 구테레스 총장님은 포르투갈 분이고 그 의전장이 제 후임인 사람은 화란 사람인데 어느새 저 국기하고 사람하고 일치시키는 걸로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돌에 새겨져 있고 변함없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전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그 행사 전에 굉장히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고 그 기획 내용을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전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그 샘플이 그 정상 방문인데 정상 방문 프로그램을 보면은 보통 정상회담, 정상 만찬 이런 게 이제 기본이고 국립묘지 방문, 뭐 국회 방문, 문화행사 그리고 거기 있는 한국 동포들과의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세세하게 준비할 게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대표단 명단을 확정해야 되고 대표단이 타고 갈 특별기를 준비해야 되고 특별기가 갈 항로를 정해야 되고 특별기가 지나가는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숙소에서 대표단이 묵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행사가 각각 누가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를 다 시나리오로 정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혼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획을 만들어도 바로 우리가 가서 우리를 받아주는 접수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랑 같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제가 이제 어떤 직원들한테 너 의전 업무 좀 해봐라. 의전이 참 배울 게 많다. 그러면 저는 의전은 싫어요. 외교를 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전이 이제 잡일을 한다는 그런 인상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오히려 의전이야말로 다른 분야만큼이나 외교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방문 행사가 있게 되면은 이제 수개월 전에 이제 이미 일정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외교 공관이 있으면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기본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이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공관은 그런 행사를 그냥 갑자기 큰 공관은 여러 번 하겠지만은 경험이 없이 해보는 사람들이고 이쪽에서 이제 그걸 계속하던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 합동 답사단 거창하게 그렇게 부르고 줄여서 선발대라고 부르는 그 외교부, 청와대, 문화부 공보 때문에 이런 여러 부처 사람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상대방 국가에 한 달 전에 가서 협상을 하고 세부 사항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 답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미국 국무부에 가서 국무부 의전실하고 제가 이제 2015년 방미 행사를 협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그때 부대 행사로 있던 스페이스 센터를 답사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의전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요청을 하긴 하는데 제가 했던 방식은 상대방 의전장 내지 그쪽도 여러 부서가 다 나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식은 우리 양국 관계가 참 좋은 관계인데 이번 우리 정상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정상이 방문했을 때 너희 정상하고 두 분이 아주 의기투합해서 양국 관계에 큰 발전을 가져오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양측 의전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도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진지한 얼굴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뭐 해줘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기억이 별로 안 나겠지만은 제가 2015년 9월에 우리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는 참석 안 하던 행사고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적인 그 전략에서 중국의 협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금은 이제 사드 뭐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냉랭해졌습니다만, 그때는 아주 가까워질 그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참석을 하고, 의전은 의전대로 우리 정상이 거기서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앉고 얼마나 이 예우를 잘 받느냐 하는 것이 한중 관계의 이제 상징이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강이라고, 진강인데 그 전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을 했어요. 그때부터 알던 사람이어가지고 워낙 그 중국이 그때는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써서 잘해주기도 했겠지만은 제가 친구덕도 좀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이건 의전 외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외교 일반에 해당이 될 텐데, 메시지도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5년 4월에 우리가 중남미 방문을 할 때 칠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의전장과 이렇게 큰 회의를 할 때 시작하는 발언을, 한국과 칠레 간의 이 긴밀한 양국 관계는 한국이 최초의 FTA를 칠레와 맺었다는 사실, 그리고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가 한국에서 700만 병이나 팔렸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랬더니 남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깔깔깔 웃고 그러더니, 특히 그쪽 의전장이 이제 그 여성분이었는데 좀 까칠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는 환하게 웃으면서 뭐 계속 뭐 이렇게 끝나고 만날 때마다 정말 허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전도 역시 이게 그 친구를 만들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남미에서 답사하는 거, 중국에서 답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전은 완벽을 추구하되 실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을 기한다고 그러지만 세상에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계획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놓는 거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나 실전은 실제 상황, 실제 흐름을 타고 가능한 대로 계획에 가깝게 행사를 이끌어가는 게 의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엉터리 표현을 만드는 것 중에, 의전은 당황할 여유도 없다. The protocol cannot even afford to panic. 왜? 딴 사람은 당황하더라도 의전은 당황을 하면 안 돼요. 딴 데서 일이 어그러져도 의전 탓을 하는 판국에 그런 거를 다 바로잡아줘야 될 의전이 자기가 당황을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게임셋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리스트보다도 독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게 이제 의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키신저 박사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때는 2015년에 저희가 뉴욕 갔을 때 우리 정상을 뵈러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하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가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키신저 박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미국 그 국무장관도 하고 외교안보 국가안보 보좌관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쌓았는데, 그분 말씀 중에 하나가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한 성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놓치는 게 있다. 그 사람들은 전쟁, 위기, 뭐 피해 이런 게 날 때만 알고, 그게 외교나 이런 협상의 노력을 통해서 그걸 피하는 데 성공할 때는 그게 안 났다는 사실을 모른다. 왜? 안 일어났으니까. 그게 이러한 노력으로 안 일어났다는 걸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안 일어난 일도 굉장히 큰 성과라는 거를 이제 외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감히 의전의 일도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게 의전이 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전은 행사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관리해가고 매니지하는 그 기능인데,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말았다 할 그런 그 기준이 없어요. 그 계획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데 현장은 이게 소위 지뢰밭이거든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영어 표현에 accidents will happen 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 한국말로 하면은 사고는 일어나는 법.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게 소위 빵꾸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사 끝나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소위 한국말 중에 대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대과, 큰 잘못 없이 끝나고, 그러면은 의전 사람끼리는 이건 대성공이에요. 야, 이게 사고가 안 났네 하면 남들은 그냥
인식을 못하죠. 그냥 끝났나 보다 하는데, 그래서 그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2016년에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아프리카 연맹 방문을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일날에도 선발대가 있는데, 그 선발대가 현장을 가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달리 저쪽에 있는 그 여성분이 아프리카 연맹의 의장이에요. 체어퍼슨인데 zuma라고 남아공 외교장관을 하고 아직도 아마 대통령하고 있는 그 zu마 대통령의 전 부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좀 뭐 건방지죠. 근데 이분이 가운데 앉고 우리 대통령을 옆에 앉히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호스트 컨트리 이디오피아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 정상을 귀빈으로 게스트 오브 원으로 불러놓고서는 옆에다가 앉힌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죠. 그때 인터넷이 되고 그러니까 구글해봐라.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떻게 했나 봐라. 오바마 대통령이 가운데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주장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 앉아서 행사가 잘 끝났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이제 또 들리는 얘기가 거기 있는 아프리카 연맹 의전장이 계신데 그분이 저랑 좀 안면이 있어요. 그분이 미스터 윤이 그랬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걸 찾아보니까 오바마 대통령만 그렇게 딴 사람들은 다 옆에 앉았었어요. 아베도 그랬어요. 그래서 좀 오바했네. 예, 오바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저 손님으로 온 사람이 그렇게 옆으로 밀려서 저거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 보는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림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전 활동에서 얻는 보람은 뭘까요? 우선 제가 여러분을 여기 이제 젊은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의전은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출장을 많이 가서 세상 구경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의전 본대를 가면 이렇게 특별기에도 타고 갑니다. 저는 2015년에 외교부 의전장 하던 시절에 사전 답사와 본행사를 합쳐가지고 67박 106일간을 출장을 다녔어요. 비행기를 65번 타고 공중에 있던 시간이 460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도 다니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봐요. 요거는 뭐 다니는 얘기구나. 요거는 저 중동에 갔을 때 하고 저는 유엔 아주 조그마한 특별기 타고 그 안에서 막 준비하는 장면이고요. 약간 이건 저 자랑질입니다. 근데 이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그때 유엔 연설 왔을 때인데 이 양반이 오히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사진 안 찍을래? 오세요, 오세요. 참 재밌는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자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했다고 좀 항의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저는 시진핑. 그래서 이런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분들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또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진행자예요. 진행자 의전은. 그리고 아까 그분은 요새 고생하고 있는 아웅산 수지고 저기 모디 총리인데 저기 보면은 옆에 있는 아가씨가 저희 의전팀에 있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사 끝나고 모디 총리한테 소개를 했더니 되게 이제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저희가 세일즈 포인트로 출장과 세상 구경을 하는 얘기고, 의전을 하면은 개인의 종합적 시각과 상황 처리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사 기획도 하고 협상도 하고 진행도 하고 상황 대처도 하고 모든 대표단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복잡한 걸 다 유지하는 일을 하면은 전체 그림을 다루는 종합 예술을 한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노릇을 한다. 뭐 각 한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의전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 처리의 흐름을 알게 되고 소위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다른 행사를 맡아도 여기서 뭘 해야 된다 하는 게 눈이 반짝반짝 이제 이해가 되고 무슨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쓰는 말 중에 한 번 의전은 영원한 의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의전 업무를 해서 다른 부서로 가도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특별기 타고 저런 행사를 할 때 다시 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게 거시적으로 말을 하면은 의전은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외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행사에서 우리 대표단이 임무 수행을 편리하게 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특히 우리 정상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해서 결국은 그게 우리의 국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길 수 있게 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많이 얻어야 될 수 있을 때는 또 그 생산적인 성과가 나오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의전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잠깐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외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 의전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제 좀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의전은 국가 지도자가 정책 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토대이다. 우리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준의 품격 있는 행사를 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국정에 임해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른 나라 정상과 대화도 자신 있고 순조롭게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국익을 거양하는 이런 작업이 바로 의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전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경호도 있고 뭐 홍보도 있고 다 같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예술, 오케스트라 그리고 테러리스트까지 다 하는 게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외교관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외교관 꼭 하시고 의전도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